안녕하세요. 박홍경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5장에서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어떻게 고소장을 내고 어떤 준비를 거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또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인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제6장입니다. 제 책이 이제 시간 순서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이유, 그리고 또 성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이유, 진행 과정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 파악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쭉 시작을 합니다. 보통 성범죄 고소인 피해자 조사 자체도 많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재판까지 쭉 가버리고 어떤 연락이나 인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 순서를 우선 아셔야 되는데, 고소장 제출하고 나와서 조사받아라 라고 해서 피해자 진술 조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피의자 진술 조사를 한 이후에 관련 사항도 조사하고 추가나 대질 조사는 거의 없죠. 그 다음에 검찰 송치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든 혹은 불기소를 하든 아니면 이제 재판에 넘기는 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형사 재판을 1심 재판으로 열게 됩니다. 이게 대략적인 순서라고 파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제공되는 정보에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피해자한테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려줍니다. 문자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라든지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자 통지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알려주는데 자세한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의자, 피고인한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나도 피해자로 지칭될 뿐이지 정식으로 피해자라고 확정이 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의 개인정보, 또 인적 사항이든 주소든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함부로 모두 제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는 뭐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걸 다 일일이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내 사건만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건이 있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재판 단계는 왜 그러느냐, 재판에서 정식으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형사재판은 법원, 재판장이 있고 그리고 검사가 있고 그의 상대편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 이런 삼각 대립 구조로 되어 있고, 피해자는 어떤 증인으로서 지위에 있지 정식 당사자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 어떻게 되는지 통지나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는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진행 과정을 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알아야지 뭔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엄벌 탄원서를 넣던 아니면 진술서를 넣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이 사건을 지금 현재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고소장을 넣으면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겠죠. 그럼 잘 메모를 해놓고 어디 부서, 경찰서, 몇 팀의 담당 수사관 누구, 이걸 알아놔야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또 검찰로 넘어가면 담당 검사가 누군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놔야 되겠고, 먼저 연락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자주 전화하거나 또 필요하면 면담하자라고 해서 방문해서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먼저 전화를 하면 생각보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조사가 진행이 됐는지, 피의자가 대략 어떤 입장으로 조사에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내가 직접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국선 변호사 선정 신청을 하거나 이미 선정돼 있다면 국선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와 재판 진행 사항, 이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왜냐면 고소장 내고 진술조사 한 번만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혐의가 나거나 무죄 판결이 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해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6장으로 수사재판 그 진행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제안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